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의 부동산 상담기 이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NH동협은행 월백자문센터 윤수민 전문위원입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 지난 콘텐츠에서 마지막 부분쯤에 네,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영등포 부동산 구입. 네. 자,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예. 자, 우선 상담 남겨주신 분 네. 얘기를 먼저 한번. 제가 상담 진짜 많이 받았어요. 영등포 지역에 최근에 아, 그래요? 하루에만 3분이 영등포를 문의를 주셨을 정도로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대부분 다 젊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최근에 영등포 쪽 관심이 엄청 높긴 합니다. 예. 이게 초기 자본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나 봐요? 일단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우선 사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부부가 모두 서울에서 근무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이번에는 인생 첫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8억에서 9억 원대 구입 가능한 아파트가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영등포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저에게 영등포는 생소한 지역이긴 합니다. 영등포에서 주택 구입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처음 집을 구매를 할 때 가장 많이 검토하게 되는 서울에서 뭐 맞벌이 부부라던가 이런 식의 그런 부부들이 제일 많이 검토하는 가격대가 9억 원대. 이게 옛날에는 6억 원대였는데 이제 많이 올라갔죠. 네. 9억 원대의 금액인데 여기서 이제 또 처음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네. 이게 또 발전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네. 다 고민을 첫 구매다 보니까 신중할 물론 뭐 앞으로도 더 신중해야겠지만 가장 신중한 케이스가 이제 첫 구매를 하시는 분들인데 네. 최근에 영등포 쪽을 많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긴 하고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왜 영등포에 이렇게 관심이 쏠린 거예요? 일단 영등포 교통이 너무 뛰어납니다. 그쵸? 여의도 가깝고 네. 그리고 조금만 더 2호선 쪽으로 올라가면은 또 뭐 신촌 강화문 물레나 쪽으로 뭐 물레 이렇게 그쵸. 있고, 그리고 네. 요즘 물레도 핫한 상권이기도 그쵸. 하고 네. 그리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여기 중공업 지역이에요. 여기가 네. 다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을 250%에서 400%를 올려주겠다라는 서울시의 계획이 지난해 11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위원님,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좀 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공업 지역은 쉽게 말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네. 우리가 일반 주거 지역에선 공장을 설치하기가 되게 까다롭거든요. 네. 그런데 중공업 지역은 여기서는 공장을 지어도 문제가 없는 땅이라고 된 거고 그리고 용적률 자체도 조금 더 높게 이제 공장 같은 것들 건물을 지을 때 허가가 되는데 네. 대표적으로 성수동이 이제 중공업 지역입니다. 네. 성수동에 그 우리 잘 아시는 그 식당들 많은 그 길, 네. 네, 연무장길 네네. 맞죠? 예, 그쪽을 전부 다 토지를 보시면은 다 중공업 지역인데 네. 그게 왜 좋냐라면은 앞으로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가치가 높아진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좀 예. 시장도 그 거리도 좀 활성화될 거고. 그렇죠. 이런 거 예, 말하는 그런 거예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에 맞게 이제 그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고 그 사업 준비를 한다면은 성수동은 700%까지 용적률을 주는 게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건 거죠. 그럼 이 지역은 용적률이 어떻게 상향됐나요? 주거 지역으로 했을 때 400%를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네. 자, 우리가 보통 3종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짓는 네. 것들이 한 300%까지가 이제 보통 된다라고 보시면은 300%면 몇 층이에요? 층으로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요? 층으로 말하기는 네. 어렵고 이제 그냥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용적률이 180%, 200% 정도 되는 네. 것들이에요. 네. 그 지금 있는 것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250%가 된다라고 했으면은 200%짜리를 250%로 올린다고 해봐야 몇 층 더 못 올려요. 네. 근데 이게 400%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한 150% 여유가 생긴 거니까 엄청 많이 더 지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결국 사업성이 좋아지고 음. 안 될 재건축들이 음. 될 수 있게 만들어 주도록 이제 서울시에서 계획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왜 신혼부부 다시 많이 보냐? 네. 이제 가성비가 좋아졌고 재건축으로도 내 집 마련을 투자를 하면서 같이 실거주도 요건이 좋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지역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최근 거래가 좀 활발했던 영등포 지역의 그 네. 주요 아파트 단지는 어딘가요? 사실 이제 회전율이 높은 단지는 그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쪽 아파트가 네. 좀 그리고 아크로 타워 스퀘어 이렇게 두 개의 단지는 사실은 신축 아파트들이에요. 네. 신축 준신축인데 영등포에서는 그래도 규모가 좀 큰 것들입니다. 여기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영등포 시장역이 아크로 타워 스퀘어가 있죠. 네. 여기도 좀
최근에 좀 거래가 활발했던 그런 단지이고 저도 이쪽 단지를 많이 문의를 받았어요. 예. 그래요. 최근 실거래가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24평만 하더라도 가격 많이 뛰었어요. 보시면은 많이 올라갔죠. 언제부터 좀 어 뛰기 시작했나요? 23 작년부터 해서 계속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소위 말하는 이제 신축 아파트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를 잘 받은 지역이고 이제 17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네. 최근에 높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대부분 근데 이런 것들 자체는 워낙에 영등포도 가격대가 이제 있는 것 비싼 거 새 아파트는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제 신혼부부들이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단지이긴 한 거죠. 네. 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 자체는 뭐 좀 신축 그리고 대형 아파트들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영등포 지역 내 네. 중공업 지역의 이제 주요 재건축 단지들 예예예. 뭐 이런 것도 사람들 관심 많을 것 같은데 예. 뭐 좀 눈에 띄는 단지들 좀 말씀 주시죠? 예. 일단 뭐 당산역부터 조금 볼게요. 당산역 보시면은 네. 지금 요쪽입니다. 다 현대아파트 그다음에 여기 유원제일, 네. 유원제일 2 차. 사실 제가 문의를 제일 많이 받은 아파트 단지가 유원제일 2 차 네.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하필 이 단지인가요? 아무래도 지금 여기가 지하철 당산역에서 제일 거리가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지역 이 가격대가 지금 84가 15억대고 여기가 아마 분담금이 크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지역대 관심이 제일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도 조금 가격대 자체는 조금 이제 15억 이 정도 되는 게 부담스럽긴 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근데 아까 뭐 네. 당산역만 지금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맞습니다. 네. 물레역도 네. 좀 되게 핫한 동네로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조금 이제 8, 9억 이쪽에서 금액대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물레역 쪽이 이제 아무래도 더 관심이 가는 지역일 것 같긴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공업 지역이 파란색이에요. 준공업 지역. 네. 파란색 땅이 다 준공업 지역인데 여기 많죠. 네, 되게 다 여기 많네요. 구성돼 네. 있고 그리고 여기 성수동. 네. 이때가 다 준공업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사실 요즘에는 준공업 지역이 조금 핫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네. 여기서도 아시게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네, 일단 이제 좀 가격대를 낮춰서 네. 이제 물레동 쪽으로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물레공원 한신 아파트 그리고 국화 아파트 네.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로 보시면은 네. 여기 물레공원 한신 요 보이시죠? 네. 네, 여기 이게 지금 한 8억 원대에서 여기는 소형 평수가 있어요. 네. 소형 평수 있다 보니까 8억 8천 정도 요정 금액대가 지금 형성이 돼 있고 네. 아직 뭐 재건축이 너무 초기 단계이긴 해서 뭐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단지로 조금 이제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보실 수 있는 단지는 국화 아파트. 아까 네. 이제 재건축으로 봤을 때 이제 국화 아파트가 좀 관심이 가실 것 같습니다. 31평 기준으로 보셨을 때 한 13억 5천 정도의 13억 이렇게 매물들이 나와 있긴 한데요. 여기도 이제 그나마 조금 그 재건축 진행하는 단지로서는 사실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단지이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액대는 조금 더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내려와서 물레 삼한 아파트 네. 예, 여기도 최근에 많은 분들이 조금 보시고 남성 아파트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이제 보고 계세요. 여기가 도림천이 같이 이제 맞닿아 있다 보니까 네.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에서 많이들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액대도 9억 원대라서 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형 평수가 있는 것들을 많이들 선호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처음 8, 9억대에서 보시는 분들은. 예, 그래서 30평대가 아니고 20평대 재건축 아파트를 네. 보신다면은 이제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네. 가장 추천하는 아파트 있다면 사실 지금 여기 물레동은 가성비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유원제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아주 고층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한강뷰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아마 저 올라갔을 때 크게 가리지 않는다면은 한강 쪽으로 조망이 가능한 집들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지만 만약에 사야 된다라고 하면 유원제일 쪽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고요. 여기 지금 거의 뭐 45층 정도로 제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했을 때 고층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에서는 이쪽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몇 개의 단지를 찝어주셨는데 네. 재건축 지금 추진이 어느 단계에 왔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재건축도 여러 단계가 있지만 네. 어느 단계에 사야지 그래도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나요? 뭐 사실 죄송합니다. 단계는 빠를수록 수익은 많이 나요. 왜냐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너무 초기 재건축은 또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사업 시행 인가 정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저희는 그러니까 아주 통설적으로 네. 사업 시행 인가 전후 정도가 어, 사실 사업 시행 인가가 확실하다고 한다면은 네. 그 전에 구입을 하는 게 네. 재건축에서는 가장 수익적으로 제일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설립 인가니까 네. 추진위 설립되고 이제 죄송합니다. 조합 제가 사업 설립인가라고 했네요. 사업 시행 인가.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조합 설립된 다음이 사업 시행 인가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아, 네. 그러면 이제 추진위에서 이제 조합이 설립되는 그 타이밍에 좀 사는 게 그나마 좀 나을까요? 그리고도 좀 무르익어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뭐 정비사업 지정도 되고 그리고 네. 조금 더 이게 재건축으로서의 이제 정말 네. 본격적인 시작은 사업 시행 인가가 좀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시기라서. 네. 왜냐하면 조합 설립이 돼놓고 시기가 너무 길게 가는 단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선 조금 주의하시고 이제 재건축 단지별로 진행 상황들을 체크를 면밀하게 하셔야 네.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합니다. 그 단지들도 잘 봐야 되는 게 네. 몇 개 찝어주셨지만 거기가 먼저 되는 단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한꺼번에 되진 않잖아요. 네. 뭐 여기 뭐 이주해야 되고 막 그렇다 보면은 예. 그런 뭐 교통 정리를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 아, 제가 네. 사실 재건축 이제 이 지역의 재건축이 그러면 얼마나 이제 메리트가 있냐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사실은 영등포 재건축 뭐 좋긴 좋은데 걱정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등포 지역이 아직까지 그런 시장을 리딩을 해주는 단지가 없어요. 네. 제가 아까 그게 무슨 말씀드렸다시피 말이죠? 지금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내 네. 아파트 가격이 쭉쭉 올라가려면은 음. 내가 잘해서 되는 거는 크지 않습니다. 음.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잘 돼야 돼요. 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지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서로 올라가는 네. 형태가 되는데, 영등포가 아직까지 그게 없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크로 정도가 아크로, 지금 네. 아크로 아크로 타워 타워 스퀘어 스퀘어, 이 네. 정도가 사실은 여기서 제일 시세를 좀 이끌어줘야 될 단지들인데, 네. 여기도 아직까지 이제 평당 가격이 4,800만 원 정도대에 머무르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영등포에서 기대를 할 수 있는 지역은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양평역에 있는 단지죠. 네. 여기가 사실은 신축 아파트 중요해요. 아니에요? 지금 아직 네네. 입주를 이제 내년 3월에 입주하는 단지인데, 네. 여기서 가격이 팍 잘 나가줘야지 다른 지역들도 재건축에서 좀 좋아지는 형태입니다. 네. 이게 재건축이라는 게 무조건 용적률만 올려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용적률을 높여주더라도 그 중에 50% 이상은 또 공공주택으로 임대아파트로 빼야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아파트가 더 잘 되려면은 결국 이 집이 비싸야 돼요. 네. 분양 가격이 높아야 되는 건데, 음. 분양 가격도 막 하면 미분양 나니까 막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맞추려면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해야 되고, 결국 주변 가격이 많이 리딩을 해주는 사람을 추정할 수 있는 단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영등포가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재건축에서 지금 용적률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이 디그니티가 아주 중요하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네. 이 영등포 이제 부동산 구입을 생각하는 네. 사회 초년생들이 있다면 네. 투자 전략 같은 거는 네. 어떻게 추천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여기는 무조건 본인이 조금 입주를 하셔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자기 이 전세값이 그렇게 높지 않는 편이라서 네. 조금 자기 초기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입주하지 않으신다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관리가 잘 된 집을 선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컨디션이 좋고 내가 사는 컨디션도 좋고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있는 집을 네. 선택을 하셔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은 내가 네. 약간은 몸테크에 대비가 되어 있는지를 네. 면밀하게 판단을 하시고 매물을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안 그러면 인테리어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추가로 부담이란 말이에요. 요새 인테리어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30평 이러면 이제 최소 5천 이상 들어가야 되는 네. 건데, 예.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영등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회 초년생
분들 중에서 또 영등포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